더불어민주당의 첫 경선이 오늘 실시됩니다. 광주 여대에서 한창 진행 중인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그곳 상황부터 좀 알아보겠습니다. 추성남 기자 어떻습니까?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은 경선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본 행사는 오후 2시에 시작이 됐는데 이곳 좌석이 8,300여 석입니다. 거의 모든 좌석이 다 꽉 찬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는 각 후보들의 정견 발표가 끝이 났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는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적임자는 문재인밖에 없다며 준비된 후보는 호남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여야를 뛰어넘어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역사를 완성시키겠다고 강조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국민은 정권 교체를 넘어 진짜 교체를 원한다며 호남의 선택을 호소했습니다. 뜨거운 경선 열기는 오전부터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후보들이 도착할 때마다 지지자들은 후보의 이름을 연호했고 경기장 내에서도 뜨거운 응원전이 펼쳐졌습니다. 기호와 이름은 기본이고 응원가를 만들어 부르는 등 마치 월드컵 경기장 응원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경선 현장 투표는 지난 22일 이미 완료됐고 호남 지역 ARS 투표도 어제 오후 6시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호남 지역 대의원들 약 1,900여 명 정도가 되는데 현장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이 모든 투표 결과는 오후 6시 40분쯤 합산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 굳히기냐,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이 반격을 시작하느냐는 3시간 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네, 3시간 뒤면 결과가 나오는데 이번 주를 슈퍼위크라고 정치권에서는 부르죠. 이렇게 다 이번 주에 후보가 확정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저 광주 경선이 중요한 것이 민주당 내부 경선뿐만 아니라 대선 판도에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이 굉장히 그 더불어민주당한테는 흥미로운 날이기도 하면서 사실 그레이트한 날이기도 하죠. 중요한 날이죠. 근데 오늘 제가 볼 때는 문재인 후보가 그 60%, 55%, 60%를 확 넘어가면 대세로는 완전히 굳힌 게 아닌가. 예, 저는 이렇게 판단이. 그 수준을 55에서 60 사이로 보세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지난 주말에요. 지금 호남에서 안철수 의원의 새로운 바람이 강풍이 부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하고 저는 만약에 연결이 된다면 당연히 오늘의 문재인 후보는 저는 60%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강풍이 만약에 분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냐면 이쪽에서는 문재인 후보를 찍게 돼 있거든요. 왜? 오늘 박지원 대표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문재인 후보가 1등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애둘러서 표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왜 그러겠어요?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의 지금 안풍은 강풍이 돼서 불고 있다라는 걸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게 박지원 대표의 말은 몇 번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김용남 의원께서 이 말은 어떻게 박지원 대표님 정도 되면 진짜 속내가 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말 자체를 그대로 해석하기는 쉽지 않고요. 다만 이제 그 호남 민심이 정말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갈 거냐. 오늘 뭐 결과를 까봐야 알겠습니다만 문재인 후보냐 아니면 뭐 안희정 후보 아니면 문재인 후보한테 가더라도 본격적인 5월 9일 대선에서 누구한테 갈 건지는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워낙 또 호남 분들이 이 전략적인 투표에 강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만 아까 그 오늘 경선장의 분위기를 보니까 분위기가 정말 많이 달아올랐던데 이게 되는 집안 당내 경선은 저렇게 뜨겁거든요. 2007년 한나라당 경선이 엄청나게 뜨거웠는데 지금 뭐 그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그 자유한국당 당내 현장 투표를 했는데 투표율이 저조하게 나왔어요. 이게 2007년 당내 경선 때는 투표율이 70%가 넘어갔는데 어제는 18.7%인가요? 뭐 20%가 채 안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선 열기가 뜨겁고 안 뜨겁고가 이게 뭐 어느 당이 대세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보수 진영에서는 만약에 문재인 전 대표가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온다면
반문 정서 여기에 탄력을 받는다는 거 아닌가요? 그 영향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그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그 마지막에 투표용지 이름을 올리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누구일까? 네. 문재인 대표가 되기를 다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민주당 말고는? 그래야지 지금 반문 세력이 그게 뭔가 되는 거니까요. 예, 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어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 박지원 대표의 속내는 너무나 뻔해요. 예. 사실 말씀을 되게 어렵게 하시지만 돌아가도 이리 가도 저리 가도 한 줄인 것 같아요. 뭐냐면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문재인이 돼야 쉽다. 우리가 이긴다. 예.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발 오늘 문재인 후보가 60% 넘어라. 이게 박지원 의원의 속내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다른 당까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 경선입니다. 그 정치권에 깊게 개입돼 있는 사람들의 속내는 이렇게 복잡하게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게 되는데 예. 실제 호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또 다른 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어저께 주말 동안에 있었던 국민의당 경선에 한 1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남, 광주, 전남, 전북까지 다 합쳐서.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당원이랑 아무 무관하게 현장에 가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투표할 수 있는 굉장히 색다른 경선이었거든요. 예. 근데 역으로 이제 광주 호남 지역에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의당에 직접 가서 참여했던 사람들이 ARS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자들이 국민의당 경선에서 참여할 일은 만무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반문 정서에 기댄 사람들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자 하는 그 심리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분석도 나오는 거예요. 예. 말 그대로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에 가서 힘을 한번 쭉 밀어주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는 안희정 지사에게 표를 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RS 투표 같은 과정에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있는 이 결국은 6시가 넘어가면 뚜껑을 열리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볼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문재인 대세론이 확인되는가에 대한 여부랑 안희정 지사의 약진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여부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있는 그 지난주 금요일에 갤럽 여론조사에 문재인 전 대표가 호남 지지율이 빠졌던 상황이라든지 예. 지난 한 일주일 기간 동안 사실 여러 가지 악재가 쏟아졌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된 상태로서 이 호남 지역의 ARS 경선 투표 결과가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세론을 형성하지 못하고 안희정 지사가 어느 정도 떠오른다면 예. 바로 이어지는 충청 선거 투표가 있기 그다음에 때문에 충청도로 가는 그다음부터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순위도 중요하겠지만은 득표율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큰 관심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이제 정미경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예. 50% 초반을 조금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적어도 55% 이상 또는 60% 가까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 대세론이 된다는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 참여한 사람이 한 214만 명, 218만 명 정도 되는데 예. 그중에 호남 인구 비율이 21% 정도입니다. 21%.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후보가 사실은 다른 지역에서보다 호남에서 지역이 지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 지지율보다 평균 지지도 높죠. 훨씬 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50% 정도밖에 안 나왔다라고 하면 오히려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해볼만 하다. 왜냐하면 여기 불리한 곳에서 이 정도 나왔는 다른 곳에서 해볼만 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세론을 좀 강화를 하려고 하면 55%는 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관전 포인트가 예. 2위와 3위 후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안희정 그 지사 같은 경우가 지지율이 높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조금 3위 후보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 광주 민심이 조금씩 변화를 했습니다. 근데 캠프에서 보는 것도 이재명 시장 캠프는 더 높게 보네요. 본인들의 지지율. 그러니까 예상 두 지지율. 후보 캠프도 전부 다 30% 이상은 나와야지 예. 호남 유권의 어떤 지지를 좀 받아가지고 수도권이나 서울에서 좀 바꿔볼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예, 생각인 예.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준 한 30%, 그다음에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35% 정도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2위와 3위의 후보가 조금 바뀔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희정 지사 같은 경우에는 광주나 호남에서 굉장히 지지를 받고 있었는데 네거티브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선한 의지와 대연정 발언이 굉장히 조금 호남 민심과 조금 어긋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호남 민심이 조금 변화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2위와 3위 후보가 적어도 호남에서는 바뀌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관전 포인트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각 캠프에서 보는 기대하는 겁니다. 지금 과반 이상을 기대하고 있고요. 안희정 지사 측에서는 30% 이상, 이재명 성남시장은 35%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결과는요, 6시 한 40분쯤에 나온다고 합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